솔직히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식사 끝나고 물 한 모금에 칼슘 보충제 하나를 꿀꺽, 그리고 곧바로 진한 커피 한 잔. 혹은 저녁에 국물이 자작한 뼈국, 달고 짭조름한 멸치 반찬을 푸짐하게 올려놓고 이 정도면 내 뼈는 든든하겠지 하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 의사 입장에서 보면 결정적인 한 끗이 틀렸습니다. 한 번에 몰아삼킨 칼슘은 통로가 포화돼서 흘러나가기 쉽고 짠 국물과 당분, 카페인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을 늘립니다. 강화 두유는 흔들지 않으면 칼슘이 컵 바닥에 가라앉아 남아버리고 치즈는 한 접시를 한 번에 먹는 대신 작은 조각을 나눠야 흡수가 유리합니다. 오늘 저 박서현이 그 한 끗을 정확히 고쳐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규칙만 바꾸면 내일 아침부터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커피잔을 내려놓고 3분만 집중해 보세요. 왜 같은 칼슘인데 누군가는 뼈로 가고 누군가는 병이로 사라질까요? 정답은 곧 보여드립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노년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박서현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뼈 생각해서 보충제도 챙기고 멸치도 먹는데 왜 수치가 오르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장벽을 넘어 뼈까지 가는 길이 까다로운 미네랄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타이밍과 짝꿍 식품에 따라 도착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익숙한 습관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식사 직후 카페인, 국물의 짠맛, 한 번에 몰아먹기, 흔들지 않는 강화 음료, 콩과 치즈를 한 그릇에 왕창 섞는 조합. 이 5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의 칼슘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식탁 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순서, 분량, 조합을 차례대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실제 환자분들의 식단 변화를 통해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마지막에는 하루에 3번, 각 5분만 투자하면 칼슘 흡수율을 끌어올리는 황금 루틴을 공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습관을 어떻게 바꿀지 그 순서를 손에 잡히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식탁 위에 칼슘은 충분해 보이는데 정작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어디서 틀어졌을까요? 답은 5군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5지점을 정확히 고쳐서 같은 재료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하루 3번 단 9분씩 투자하는 황금 루틴까지 공개할 겁니다. 마지막이 가장 강력하니 중간에 놓치지 마세요. 첫째, 칼슘은 나눠 먹을수록 이익입니다. 보충제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한 끼에 몰아넣으면 장에 운반선이 포화되어 일부는 그대로 지나쳐 버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번에 200에서 300mg을 기준으로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아침, 점심 플러스 간식으로 쪼개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때 시간을 정해두면 더 좋습니다.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 점심 시작 30분 이내, 저녁은 취침 3시간 전에 마무리. 이렇게 리듬을 잡으면 몸은 다음 운반 타이밍을 기억합니다. 아직 핸드폰 알람부터 설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 황금 루틴에서 더 쉬운 방법을 드릴 겁니다. 둘째, 소금과 카페인은 칼슘의 출구를 넓힙니다. 짠 국물과 젓갈, 진한 커피 2잔, 탄산음료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국 식탁에서 국과 찌개를 완전히 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정합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가는 젓가락 끝에만 더하세요. 커피는 식후 최소 1시간 이후 하루 한 잔으로 줄이며 물이나 보리차를 기본 음료로 교체합니다. 기분이 텅 빈 듯하다고요. 바로 다음 문단에서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조합을 드릴 겁니다. 셋째, 강화 음료는 흔들면 약이 됩니다. 칼슘을 보강한 두유나 우유, 대체 음료는 칼슘 입자가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10초 이상 충분히 흔들어야 컵 마지막 한 모금까지 칼슘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하루 섭취량이 8-20% 늘어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며 빈 컵이라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몸이 기억해야 행동이 바뀝니다. 넷째, 치즈와 콩류는 같은 식탁, 다른 그릇이 좋습니다. 콩과 잡곡에는 피트산이 들어있어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와 치즈를 한 그릇에 몽땅 섞는 대신 점심에 두부, 저녁에 치즈처럼 끼니를 분리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배치만 바꾸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잠시 후에 식단 예시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 있게 배치를 드릴게요. 다섯째, 칼슘에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장의 문을 열고 비타민 C와 약산성, 레몬즙, 유자청, 현미식초은 칼슘을 물에 더 잘 녹게 도와주고 이눌린 양파, 마늘, 바나나 은 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그러니 같은 두부조림이라도 마무리에 레몬즙 몇 방울을 슬쩍, 멸치 비빔밥엔 풋고추나 방울토마토를 곁들이는 식의 작은 추가가 성적표를 바꿉니다. 정말 그 몇 방울이 차이를 만들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몇 방울이 한 달 뒤 검사실에서 미소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실제 사례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식탁 위 설계를 구체화해 봅시다. 조리법은 한국 주방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조미는 익숙한 맛을 유지하면서 짠맛과 당을 낮추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먼저 아침, 계란 2개를 풀어 약불에서 부드럽게 익히며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를 올립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굳어갈 때 칼슘 강화 치즈를 손으로 찢어 골고루 뿌리고 뚜껑을 덮어 은근히 녹입니다. 접시에 반으로 접어 옮기고 옆에 귤 2개 혹은 사과 반쪽을 놓습니다. 컵에는 칼슘 강화 두유를 가득 따르기 전에 10초간 흔듭니다. 이 조합 하나로 칼슘 400kcal, 500mg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다는 분께는 대안을 드립니다. 그릭 요거트 반 컵에 무염 아몬드 한 줌과 잘게 썬 바나나를 섞고 꿀 반 티스푼으로 향만 더해보세요. 바나나는 이눌린, 아몬드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보태줍니다. 커피는요, 아침 식사 후 60분이 지나고 난 다음 연하게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허전하지만 3일만 지나면 몸이 새로운 리듬을 배웁니다. 점심은 깔끔하고 단단하게, 고등어나 꽁치를 구워 비타민 D와 단백질을 챙기고 갓 지은 밥에는 멸치가루 2큰술을 뿌려 들기름 반 스푼, 김가루와 가볍게 비빕니다. 국은 케일과 두부로 짧게 끓입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간단히 우린 물에 된장을 풀고 두부를 먼저 든 뒤 손으로 찢은 케일을 넣어 숨이 죽을 만큼만 끓인 다음 불을 끕니다.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레몬즙 몇 방울로 마무리하면 짠맛을 줄이면서도 맛이 살아납니다. 이 한 끼면 칼슘 300mg 안팎은 무난하게 확보합니다. 만약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 외식을 하게 된다면요. 흰국물 라면, 짬뽕 같은 강한 국물 대신 생선구이 백반을 고르고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식탁 위 깍두기나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짠맛을 낮추면 배출되는 칼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습관은 바뀌어도 맛은 남아있어야 오래 갑니다. 저녁은 포만감은 유지하고
속은 편하게. 두부 버섯 들깨탕을 만들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로 10분간 기본 국물을 낸 뒤 표고나 느타리를 넉넉히 넣고 끓입니다. 들깨가루를 듬뿍 풀어 고소함을 올리고 깍둑 썬 두부를 넣어 한 번 더 끓여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불을 끕니다.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바퀴. 반찬은 청경채를 센 불에 2분만 재빨리 볶아 아삭함을 살리고 간장과 후추, 다진 마늘에 재워둔 닭다리살을 노릇하게 구워 곁들입니다. 이렇게 차리면 칼슘 300mg 내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단백질과 마그네슘, 비타민 K의 뼈 동반자들도 함께 탑승합니다. 저녁 후 커피는 과감히 내일로 미루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입가심해 보세요. 오늘 밤 다리가 덜 쑤신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인지요? 소금과 카페인이 낮아지면 밤 동안 칼슘이 밖으로 덜 빠져나가고 들깨와 두부, 청경채의 조합이 뼈 대사를 잔잔히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간식은 전략적으로 채우는 퍼즐 조각입니다. 오후 3시 전후에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을, 저녁과 취침 사이에는 요거트 반 커블두부 튀김 대신 선택해 보세요. 밤참으로 국물 요리를 당기는 분들은 미리 규칙을 정하세요. 오늘은 국물 한 숟가락, 건더기 위주. 그리고 잠깐의 산책으로 마무리. 이 작은 교환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이제 황금 루틴을 공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한여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 5분 창가에서 팔과 종아리를 드러내고 11-15분간 햇빛을 받기 위한 준비 운동을 합니다. 통화하면서라도 좋습니다. 비타민 D 합성에 시동을 걸어 오전 칼슘이 들어올 길을 닦습니다. 점심 이후분 밥상에 앉기 전 컵과 팩을 10초간 흔들고 식탁 위에 레몬 조각이나 방울토마토를 올려둡니다. 먹기 직전 레몬즙 몇 방울, 토마토 2개를 먼저 베어 물고 시작하세요. 흡수의 문이 열립니다. 저녁 5분, 식후 30분이 지났을 때 느리게 걷기 5분을 더합니다. 계단 2층만 오르내려도 좋습니다. 체중 부하 자극은 뼈에 준비됐어, 받아들여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3단계가 하루 종일 칼슘의 여정을 안내합니다. 내일이면 몸이 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하니까요. 말만으로는 부족하죠. 2개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은퇴한 73세 목수 이준호 어르신은 평생 현장에서 몸을 쓰셨지만 은퇴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며 허리 통증이 더해졌습니다. 식사는 간단히 국물과 밥, 멸치볶음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고 저녁엔 기름진 국밥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국물의 총량을 절반으로 낮추고 멸치볶음을 멸치가루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엔 요거트와 바나나, 점심엔 멸치가루 비빔밥과 케일 된장국, 저녁엔 두부 들깨탕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커피는 점심 식사 1시간 후 한 잔으로 제한하고 저녁 산책 10분을 붙였죠. 4주 후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덜 덜컥거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골밀도는 단기간에 급변하지 않지만 일상 제동거리부터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기세가 꺾인 게 아니라 흐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66세 한미경 사장님은 하루 종일 카운터에 앉아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으시다 보니 식사 시간이 자주 밀렸습니다. 배고프면 과자와 카페라테로 버텼고 밤이 되면 떡과 빵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첫 방문 때 저는 간단한 숙제를 드렸습니다. 계산대 아래에 강화 두유 2팩과 무염 아몬드 작은 통을 두고 손님 없는 시간에
10초 흔들고 한 팩을 마시기. 점심은 서점 근처 백반집에서 생선구이를 우선 고르기. 퇴근길엔 시장에서 케일 한 줌을 사와 데쳐 들깨무침으로 상비해 두기. 이렇게 소소한 변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시던 분이 한 달 후 오후 4시에 집중력이 덜 꺼진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녁 폭식을 줄이고 수면이 단단해지니 아침이 가벼워졌다고요. 몸은 작은 약속을 기억합니다. 약속이 쌓이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쯤에서 근거도 짚고 가겠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했을 때 일부 노년층에서 골절 위험이 낮아졌다는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들의 통합 분석 결과가 있고, 특히 고관절 골절 예방에 긍정적 신호가 관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체중 부하 운동, 이를테면 빠르게 걷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단순한 활동이 고관절과 요추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여러 건 축적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약을 더하는 것만큼이나 식탁과 습관의 미세 조정이 누적 효과를 만든다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5가지 교정이 바로 그 미세 조정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이고, 실행을 돕는 건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바로 보이는 위치 바꾸기입니다. 부엌에 멸치가루 유리병 하나를 눈높이에 두세요. 밥솥 옆 젓가락통 옆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 선반에는 강화 두유를 세워두고 문을 열면 손이 먼저 닿도록 배치합니다. 싱크대 위에는 레몬 하나를 그물망에 넣어 매달아 두세요. 보이는 것이 행동을 만듭니다. 치즈는 냉장고 맨 위 칸 투명 용기에 담아두고 두부는 주 2회 장을 볼 때마다 2모씩 구입해 하나는 들깨탕, 하나는 두부구이로 미리 계획합니다. 쇼핑 목록을 바꾸면 냉장고가 바뀌고, 냉장고가 바뀌면 내일의 식탁이 바뀝니다. 지금 미소가 나왔다면 이미 반은 성공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보충제는 꼭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식사로 충분히 채우기 어렵거나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 골다공증 치료약을 복용 중인 경우엔 의료진과 상의해 적정 용량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칼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음식의 배열과 습관의 수정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보충제는 빈칸을 메우는 도구이지 식탁을 대체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코너, 오늘 배운 것을 24시간 안에 현실로 옮기는 초간단 계획표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에 먹을 식재료를 미리 꺼내 두세요. 멸치가루, 케일 한 줌, 강화치즈, 강화두유, 두부 한 모. 자고 일어나면 생각보다 정신이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 5가지를 시야에 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침엔 오믈렛과 강화두유, 점심엔 멸치가루 비빔밥과 케일 된장국, 저녁엔 두부 들깨탕. 커피는 점심 후 60분, 물과 보리차를 수시로. 레몬은 두부 요리 마무리에 몇 방울. 오늘 이 프레임을 실행하면 내일 저녁쯤 덜 붓고 덜 무겁다는 감각이 올 겁니다. 바로 그 감각이 다음 주를 이끕니다. 의학적 주의사항을 분명히 남깁니다. 만성 신장질환, 부갑상선 이상, 흡수장애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 스테로이드, 갑상선 약물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량을 개인별로 조정해야 합니다. 담석,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보충제 사용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위장관이 예민하거나 위식 도역류가 잦은 분은 산미가 강한 조미료 사용을 체질에 맞게 줄이고 유제품 섭취 시 소량부터 시험해 보세요. 이 영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개별 치료 계획은 담당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말합니다. 식탁은 치료의 일부이고 개인의 몸은 각자의 교과서라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한 가지를 바꾸어 보세요. 멸치가루 2숟가락, 혹은 레몬 몇 방울, 혹은 커피 시간을 1시간 뒤로. 그 작은 이동이 일주일 뒤 여러분의 발걸음을 달라지게 할 겁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칼슘을 나눠 먹기로 했다. 나는 커피 시간을 1시간 미뤘다. 같은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작은 안전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는 박서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식탁과 생활에 맞춘 검증된 해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단단함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